대한민국 진짜 영어혁명 반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영어의 특수품사에 대한 네 번째 마지막 강의를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에 대한 필수 기본 지식을 낱낱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특수품사에 대한 모든 기본 지식을 확실히 알고 싶으신 분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이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관계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relative라고 합니다. 이 관계사는요, 형용사절과 명사절을 인도하는 말입니다. 즉, 형용사절을 끌고 다니거나 명사절을 끌고 다니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관계 대명사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는 relative pronoun이라고 합니다. 관계대명사란 자기가 이끌고 온 절 속에서 관계사, 즉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하는 품사로서 그 종류로는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what이 끌고 다니는 절만 명사절이 되고 나머지 관계대명사인 who, which, that이 끌고 다니는 모든 절들은 형용사절이 됩니다. 즉 what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명사절이고요. who, which, that 어쩌고 저쩌고 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형용사절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에서는 관계대명사의 사용 원리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og이라는 문장과 it is very cute라는 짧은 두 개의 단문이 있어요. 나는 개가 한 마리 있다. 그것은 매우 귀엽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시오 라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한 1, 2, 3학년쯤 되는 학생들은 I have a dog and it is very cute 이렇게 연결을 할 겁니다. 나는 개가 한 마리 있는데 그것은 매우 귀엽다. 대등접속사 and를 써서 위에 두 문장을 하나의 중문으로 만든 것 그랬어요. 이 중문이라고 하는 것은 and, but, also, for라는 대등접속사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대등접속사로서 연결된 문장을 중문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공부합니다. 어쨌든 이 중문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도 두 문장이 한 문장으로 연결은 됐고요. 의미를 나타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상당히 초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장은 약간 코 묻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드디어 관계대명사라는 것을 사용해서 문장을 멋지게 만드는데 그 샘플이 바로 이 C번 예문입니다. I have a dog which is very cute 이렇게 썼지요. 여기 which라고 하는 놈이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관계대명사 4개가 있었잖아요. who, which, that, what 이렇게 4개 중에 which이지 않습니까? 이놈이 이제 관계대명사인데 얘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이럴 때 씁니다. 일단 형용사절을 끌고 다닌다 그랬어요. 형용사절은 누구를 꾸며주는 절입니까? 예, 명사를 꾸며주는 절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이 dog을 꾸며주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절이니까 이 전체가 절이란 말이죠. 자, which라고 하는 말은 그럼 이 문장과 이 B번 문장과 C번 문장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I have a dog 앞에도 I have a dog 똑같습니까? 안 똑같습니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is very cute 똑같은데 여기 which가 지금 점하고 있는 자리는 이 B번 예문에 and와 it의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which 하나로 통일을 시켰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 B번에는 and와 it이 있는데 여기에 C번 예문에는 which 하나가 and의 역할과 두 번째 절 속에서의 주어 역할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놈은 이렇게 접속사 역할, 즉 관계사 역할과 자, 관계사라는 말은 접속사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which는 여기에 and와 같은 역할, 즉 접속사 역할과 그 다음에 여기에 대명사죠. it는 대명사 아닙니까?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한다.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위에 접속사 and와 대명사 it을 관계대명사 which 하나로 대신 표현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석한다 그랬냐면 우리 저번에 이렇게 복잡한 거 나오면 일단 주부술부 나누고 두 번째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동사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동사가 타동사네요. 가질 게 있어야 되죠. 목적어를 보니까 독이에요. 그러면은 어는
단어니까 앞에 붙었고 which is very cute는 절이니까 뒤에 붙었는데 얘들이 다 뭡니까? 형용사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오른쪽 날개부터 접는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which는요. 왜 which를 썼냐면 it의 값이거든요. 즉 대명사 값이에요. 앞에 있는 독과 동급입니다. 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하고는 그러니까 독하고 which하고는 같은 말이니까 얘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갑니다. 주어를 해석하고 오른쪽 날개로 옵니다. 그래서 나는 매우 귀여운 이렇게 됩니다. 이건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 마리의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매우 귀여운 개가 한 마리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쓰는 것을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관계대명사 절은 어디에 붙겠습니까? 명사 뒷자리에 붙겠죠. 왜냐하면 선단, 후장 이 절은 긴 말로 보니까 꾸밈받는 말의 앞쪽으로 갈 수 없고 뒤쪽으로만 가겠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반드시 그 앞에 누가 있겠습니까? 꾸밈받을 명사가 있어야 되겠죠. 이 꾸밈받을 명사 뒤에 가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관계사 앞에는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꾸밈받는 명사가 있겠죠. 이 꾸밈받는 명사는 반드시 이 관계대명사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즉 선행하기 때문에 유식한 말로 이 앞에 있는 명사를 선행사라고 합니다. 선행사.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행사라고 하는데 이 선행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who를 쓸 거냐, which를 쓸 거냐, that을 쓸 거냐가 결정이 돼요.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를 쓰고요. 사람이 아닌 동물이나 사물이면 which를 씁니다. 여긴 동물이니까 뭘 썼습니까? which를 썼죠. that은 언제 쓰느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거나 동물이거나 사물이거나 다 쓸 수 있지만 보통은 특정한 것이 올 때 씁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물, 사람과 동물이 섞여서 나올 때도 that을 씁니다. 이번에는 도표를 통해서 각 관계대명사의 종류 및 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한번 이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여기를 보니까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what이 다 나옵니다.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네 마리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who는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 즉 인격체일 때 who를 쓴다고 공부했죠. which는 언제 쓴다고 했습니까? 그 앞에 있는 명사인 선행사가 동물이나 사물 등 사람이 아닐 때는 다 which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that은 언제 쓰느냐면 사람이든 동물이든 사물이든 선행사를 가리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동물, 특정한 사물이 올 때는 that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이고요. 이 who, which, that이 끌고 다니는 절은 모두 형용사 절로 쓰이는 절입니다. 즉 who가 끌고 온 절이나 which가 끌고 온 절이나 that이 끌고 온 절은 모두 다 그 앞에 명사가 있다면 얘들은 그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절이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hat절이 하나 있는데요. 얘는 선행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써 있죠. 얘는 명사절을 인도합니다. 즉 what이 끌고 다니는 절은 명사절이라는 뜻이지요. 자, 그럼 명사절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명사절이란 말은 단어인 명사 대신 명사 자리에서 명사 노릇하는 절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명사 자리가 어디입니까? 주목보였죠? 그래서 명사는 주목보였으니까 명사절도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서 명사 단어 대신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얘는 당연히 명사절이니까 형용사처럼 앞에 선행사를 달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꾸며주는 절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what절은 명사절을 인도하는 절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격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얘들은 또 무슨 뜻인가요? 주격이라 함은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이 관계대명사는 관계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 대명사 역할 중에서 주어 노릇을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소유격은 무엇이냐면 모든 소유격은 형용사라 그랬죠. 이 관계대명사가 소유격으로서 어떤 명사 앞에 쓰여서 형용사처럼 쓰인다는 뜻이고요. 목적격은 그럼 뭐냐면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관계대명사가 대명사 노릇을 목적어로서 한다는 뜻입니다. 즉 목적어로 쓰인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 who가 주어 노릇을 한다면은 who로 쓰고 소유격 노릇을 하면 whose로 쓰고 목적어 노릇하면은 목적격으로 whom으로 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위치는 주격으로 쓰면 위치를 쓰고 그 다음에 소유격은 whose나 of which를 쓰고 목적격으로 쓸 땐 which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that과 what이 남았는데 that이나 what은 보니까 주격과 목적격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도대체 왜 이렇게 똑같이 쓸까요? which도 보니까 주격과 목적격이 같습니다. 이게 똑같은데 헷갈리지 않고 쓸 수 있을까요? 예, 쓸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것에 대해서 하나씩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각 관계대명사의 실제 사용 예를 하나씩만 들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예문 보겠습니다. That handsome guy who has a brand new sports car is my friend. 새로 뽑은 스포츠카를 가진 저 잘생긴 녀석은 내 친구야 라는 뜻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주부술부는 is 앞에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주부가 복잡하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명사 찾아보니까 guy예요. 얘가 주어죠. 그러면 여기는 한정적 용법에 형용사 단어를 쓰는 자리고 여기는 구와 절이 오는 자리라 그랬으니까 살펴보니 who가 이끌고 온 절이 하나 보이네요. 그러면은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얘는 무슨 절입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guy라고 하는 선행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who를 썼나요? 당연히 앞에 guy가 사람이니까 who를 썼죠. 그리고 얘는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겉버리고 해석은 오른쪽 날개 접고 왼쪽 날개 접고 guy를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a brand new sports car 새로 뽑은 스포츠카를 가진 저 잘생긴 녀석은 이렇게 되죠. 나의 친구야.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번 예문 보겠습니다. I know the girl whose mother is a teacher. 나는 자기네 어머니가 선생님인 그 소녀를 알고 있다. 이런 뜻이지요. 자, 여기 보니까 whose라는 소유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앞에서 어떻게 공부했냐면 모든 소유격은 형용사다라는 사실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whose의 속뜻은 the girls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두 개로 쪼개서 본다면 I know the girl and the girl's mother is a teacher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whose 이하의 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girl을 꾸며주는 형용사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면 나는 그의 어머니가 선생님인 그 소녀를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whose 이하가 앞에 있는 선행사 girl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C번 예문 볼까요? I also like the girls whom you like. 나도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들을 좋아해 이런 뜻인데요. 원래는요 여기다가 whom을 쓰는 것이 문법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구어체에서는 이렇게 목적격이 앞으로 나오면 그 느낌이 엄청 딱딱하고 포멀해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whom으로 쓰지 않고 who로만 꼭 씁니다. 그래서 who you like 이렇게 쓰는데 모양이 똑같으니까 헷갈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헷갈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주부술부를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지는데 like가 타동사인데 뒤에 뭐가 없나요? 예, 목적어가 없군요. 왜 없습니까? 앞으로 나갔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이 who라고 하는 이 관계대명사가 who로 썼든 whom으로 썼든 자기가 끌고 온 이 절 속에서 목적어의 역할을 겸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않고 쓸 수가 있는 거지요. 어차피 해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워버리죠. 그래서 해석은 나도 역시 네가 좋아하는 그 여자애들을 좋아한다가 되는 거죠. 이로써 우리는 who you like라고 하는 이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girls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예문 보시겠습니다. He has a big house which has a swimming pool and a garage. 그 사람은 수영장과 차고가 딸린 큰 집을 갖고 있어 이런 뜻이지요. 여기에서 보면 which가 끌고 온 절이 여기에 있고요. 앞에 선행사가 house입니다. 사물이니까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which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주어 자리니까 주격을 썼죠. 자, 그래서 이것은 주격 관계대명사 which가 끌고 온 형용사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which절이 무엇을 꾸며주나요? 앞에 있는 사물 형용사인 house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는 수영장과 차고가 딸린 큰 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which 이하의 절은 선행사인 명사 house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has a sports car whose color is red. He has a sports car of which the color is red. He has a sports car the color of which is red. 그 남자는 그것의 색깔이 빨간 스포츠카를 갖고 있어. 이런 뜻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 문장은 주부술부 이렇게 나누고요. has가 타동사니까 목적을 찾아보니 스포츠카가 보입니다. 얘가 목적어. 자, 명사지요. 단어 형용사인 어는 앞에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whose color is red나 of which the color is red나 the color of which is red나 이런 말들은 절이지요. 무슨 절일까요? 당연히 앞에 선행사인 명사 a sports car가 있으니까 얘들은 형용사 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인 스포츠카를 꾸며주고 있지요. 그래서 형용사 절인데 이때 whose는 구어체로서 예문에서처럼 선행사가 사람이나 사물일 경우에 모두 쓸 수가 있지만 of which는 오직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말입니다. 여기는 선행사가 스포츠카니까 사람이 아닌 까닭에 of which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F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has a sports car which I want to drive. 그 남자는 그것을 내가 운전하고 싶은 스포츠카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이죠. 주부술부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동사가 타동사 has입니다. 그러면 뒤에 목적을 찾아보니까 제일 먼저 만나는 명사 스포츠카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스포츠카가 명사니까 누가 꾸며줍니까? 예, 당연히 형용사가 꾸며주는데 관사 형용사 어는 단어니까 앞쪽에 which I want to drive는 절이니까 뒤로 왔는데 주부술부를 이렇게 나눠보니까 want 앞에 잘리네요. 자, 그 다음에 목적어로 to drive가 왔는데 드라이브도 타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없네요. 그래서 이 드라이브의 목적어는 어디로 갔나 봤더니 앞에 있는 which가 드라이브의 목적어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 which는요, 이 절을 끌고 왔는데 이 which가 끌고 온 절은 무슨 절입니까? 앞에 있는 선행사 스포츠카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인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which I want to drive는 앞에 명사 스포츠카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G번 살펴보겠습니다. He was the only man that helped me then. 그 남자는 그때 나를 도와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런 뜻인데요. 이 대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긴 보니까 주어가 따로 없는 걸 보니까 이 that이 주격이군요. 그러면 that과 앞에 있는 man은 같은 사람 해석은 하지 않죠? 대절이 끌고 왔는데 대절이 끌고 온 절은 형용사 절이라고 했습니다. 누굴 꾸며줍니까? 당연히 앞에 있는 man을 꾸며주겠죠. 그런데 왜 that을 썼냐면 유일한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죠. 정해져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that을 썼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는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that helped me then이라는 이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man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임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H번 예문 보겠습니다. He is the best friend that I have. 걔는 내가 가진 가장 친한 친구야. 이런 뜻이죠. 여기에 이제 that I have라는 절을 보세요. 절을 보니까 그 앞에 friend라는 명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that은 무엇을 안 가린다고 했냐면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이런 거 안 가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왜 that을 쓴다고 했냐면은 앞에 있는 선행사가 특정한 것이 올 때에 that을 쓴다고 했는데 그 명사 앞에 붙은 말을 보니까 the best가 붙었습니다. the best는 가장 친한 이런 뜻인데 가장 친한 친구는 몇 사람밖에 없습니까? 한 사람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that으로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자, 어쨌든 이것은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는 어쨌든 해석은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그는 내가 가진 해석 안 하고 가장 친한 친구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that I have라고 하는 절이 앞에 있는 선행사 the best friend를 꾸며주는 형용사 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I번 볼까요? I cannot remember the names of the boy and the village that he told me. 그랬습니다. 나는 그가 내게 말해준 그 소년과 그 마을의 이름을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 대절이 또 왔어요. 대절 앞에 보니까
선행사가 자, of의 목적어인 the boy and the village입니다. 보니까 boy는 사람이고요. village는 사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who로 받으면 village하고 안 맞고요. 그래서 which로 받자니 boy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죠. 이렇게 애매할 때는 무조건 대수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 무엇으로 쓰였을까요? 여기 보니까 he told me라는 말이 뒤에 붙었는데 told는 원형이 tell이죠. tell은 사형식 동사라서 여기에 목적어가 한 마리 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 여기 접속사 노릇하러 이렇게 앞으로 나간 대시 바로 이 told의 직접 목적어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도 have의 목적어가 없지요. 그래서 이 that은 have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쓰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who나 which 같은 다른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that을 사용해서 형용사절을 인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제 2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what절이 등장을 했습니다. What is good is beautiful. 선한 것은 아름답다 라는 뜻인데요. 주부술부를 나눠보면 어디서 잘리냐면 이렇게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 절 전체가 무엇으로 쓰인 겁니까? 예, 주어로 쓰였네요. 그래서 이것은 주어로 쓰인 절이니까 명사 자리를 차지한 절, 즉 명사 대신 쓴 절이니까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일단 주부술부를 나누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요건 거꾸로 올라가면서 선한 것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what이 무엇이란 뜻이 아니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특별한 경우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고 관계대명사 what이 끌고 온 절은 이처럼 명사절로 쓰이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보세요. 이 what is good이라는 절 속에서 이 what은 무슨 자리를 차지했냐면은 주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what인 거예요. 어찌되었든 이것은 해석할 때의 뜻은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K번 보겠습니다. That's just what I wanted to say.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라는 뜻이지요. 자, 여기서는요. 주부술부를 나누면 이렇게 잘립니다. 이게 비동사죠. 비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 그랬습니까? 예, 보호가 오는데 보호 자리를 가봤더니 what I wanted to say라는 절이 왔어요. 보호는 명대형이니까 이것은 명사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찾아보니까 주부술부는 이렇게 잘리고요. I wanted to say 했는데 to say는 want의 목적어인데 say가 투부정사예요. 즉 동사로 만든 말인데 say는 뭔가를 말하다 라는 얘기인데 말할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보이질 않습니다. 목적어 어디 갔을까요? 예, 앞에 있는 이 what이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w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해석은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기를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것으로 해석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what I wanted to say는 이 문장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이며 그 안에 것이라는 선행사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말들은 선행사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명사절이니까 선행사 따위가 필요하지 않죠. 이렇게 명사 자리에 그냥 갖다 놓고 명사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J번의 이 what절은 주어로 쓰인 명사절, K번의 이 what절은 보호로 쓰인 명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번에는 관계 부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relative adverb라고 하는데 관계 부사란 앞의 관계 대명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단어로서 보통은 형용사절을 이루며 앞에 쓰인 선행사 즉 꾸밈받는 명사나 대명사가 관계 부사와 내용이 동일하면 생략이 되는데 이 경우에 한해서만 명사절을 이룹니다. 이 관계 부사는 자기가 이끌고 온 절 속에서 관계사, 즉 접속사의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겸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는 어떠한 말을 겸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관계사, 즉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즉 주어나 목적어의 역할을 겸해서 했는데 이 관계 부사는
관계사의 역할, 즉 접속사 역할과 부사의 역할을 겸해서 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치로 시작하는 관계대명사절로 수식을 받는 선행사들 중에서 그 단어가 장소, 시간, 이유, 방법의 의미를 가진 부사에 해당하는 말이 오면 그 문장을 연결을 할 때 관계대명사 위치로 연결해서 쓰면 선행사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위치로 쓰지를 않고 where, when, why, how 중에 그 앞에 붙어서 수식받는 선행사가 나타내는 것과 같은 종류의 관계부사를 사용해서 연결하고 수식함으로써 선행사를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 앞의 꾸밈을 받는 말인 선행사가 장소에 관한 말이면 where를 쓰고 시간에 관한 말이 나오면 when을 쓰고 이유에 관한 말이 나오면 why를 쓰고 방법에 관한 말이 나오면 how를 각각 사용해서 선행사의 내용을 확실히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where 그러면 어디에 이렇게 알고 있고 when 그러면 언제 이렇게 알고 있으며 why 그러면 왜라고 알고 있고 how는 어떻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 말들이 의문사로 쓰였을 때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 경우처럼 관계부사로 쓰이게 되면 이 where이나 when이나 why나 how가 어떤 의미로 쓰이게 되냐면 where는 장소로 쓰이고 when은 시간의 의미로 쓰이고 why는 이유의 의미로 쓰이고 how는 방법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다음 도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여기에는 선행사들이 나오고 여기는 관계부사들이 나오죠. 예를 들어 1번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즉 the place나 the room 같은 선행사가 나오면 우리가 아까 관계대명사를 배울 때 배운 대로라고 하면 사람이 아닌 사물이니까 뭘로 받는 게 맞습니까? 예, 위치로 받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위치로 받으면 예를 들어 여기에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가 이렇게 선행사가 따로따로 있을지라도 위치로 뭉뚱그려지게 되니까 그 선행사가 무엇인지 불분명하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 the place나 the room이 선행사로 나왔을 때 where로 받으면 이 where는 장소라는 뜻이라고 했으니까 선행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는 것이 확실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사라는 것은 선행사와 이퀄이라고 했으니까요.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2번 선행사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 즉 the time이나 the day 등이 나왔을 경우에 위치로 그냥 받는 것보다 when으로 받으면 when이 시간이란 뜻이니까 이것과 선행사가 이퀄이니까 선행사가 시간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행사를 명확히 드러낼 목적으로 쓰는 것이 관계부사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when을 쓰겠죠. 그 다음에 3번 이유를 나타내는 명사 the reason이 나왔을 때 위치로 받는 것보다 why로 받으면 선행사가 이유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좀 더 확실하고 명확하게 알아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치로 받지 않고 이렇게 관계부사 why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4번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명사인 the way가 나온다면 그것을 관계대명사인 위치로 받는 것보다 how로 받으면 이게 방법이란 뜻이니까 선행사가 방법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라는 것을 상대방이 좀 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선행사를 명확히 드러내서 말하기 위해서 쓰는 용법이 관계부사를 쓰는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실제 예문들을 통해서 관계부사의 쓰임새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들의 번역 중에 괄호 속의 내용은 각각 위쪽의 문장에서 관계부사 대신 전명구로 표현된 부분이 가진 뜻이며 일반적으로는 생략하고 번역을 합니다. 다음 예문들을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A번 예문 봅니다. This is the house in which he lives. 이 말은 관계부사로는 This is the house where he lives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것은 지금 무엇으로 받은 거냐면 관계대명사로 받았는데 이 문장을 두 개로 뽀개면 어떻게 되냐면 This is the house and he lives in which가 이제 the house니까 in the house가 되겠죠. 그래서 This is the house
and he lives in the house가 되는데 이 in which는 이 절에서 lives가 자동사니까 부사구가 되죠. 장소 부사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사를 무엇으로 대체했는가 하면 관계부사로 대치를 했더니 이 where는 and라고 하는 접속사 노릇과 그 다음에 there라고 하는 부사 노릇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속뜻은 이렇게 in which가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where도 결국은 앞에 있는 the house와 equal이기 때문에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where는 해석하지 않고요. 주부술부를 나누면 is 앞에 한번 자르고 lives 앞에 한번 자르고 이렇게 두 번 자르면 되겠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니까 이것이 그가 사는 그 집이다가 되죠. 그래서 이 where he lives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 the house를 꾸며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절입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꼭 하나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 where he lives라고 하는 절의 이름이 관계부사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면 부사절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름이 관계부사를 사용했기 때문에 관계부사절이라 할 뿐이지 얘는 절대로 부사절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관계부사절이라 함은 이 where라는 말이 여기에서처럼 he lives where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자기가 끌고 온 절 속에서 원래 부사인데 그 부사가 그냥 부사가 아니라 관계부사, 즉 접속사 역할을 하는 부사라서 앞에다 이렇게 세워놓았고 그래서 그 관계부사로 이끌고 다니는 절이다. 그래서 이 이름이 관계부사 절일 뿐이지 얘는 절대로 부사절이 될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절은 항상 형용사절이 아니면 명사절로만 씁니다. 여기서는 선행사가 이렇게 있지요. 선행사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선행사가 여기 있는 관계부사와 동일한 것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만약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생략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얘가 그 명사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명사절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예가 여기 B에 있습니다. B번 예문 보겠습니다. That is the place on which we will build our house 라는 문장인데요. 이것을 관계부사를 사용한 절로 바꿨더니 That is the place where we will build our house 라는 절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써놓고 보니까 the place라는 선행사가 있는데 place가 나오니까 where로 받았어요. 일단 받아놓고 보니까 the place도 장소라는 뜻이고 where도 장소라는 뜻이니까 똑같은 말을 두 번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동어 회피 그랬죠. 둘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는데 보통은 선행사를 생략합니다. 그래서 the place에 이렇게 금을 그어놨죠. 이것은 결국 생략된 말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이 the place는 원래는요. 자, that is the place 이런 개념의 말이었기 때문에 비동사 뒤에 온 보어였습니다. 즉 명사였죠. 그리고 원래는 이 where절이 이 the place가 살아있으면은 형용사절이 되었을 것인데 the place도 장소, where도 장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한 것이 the place를 생략하다 보니까 이제 이 where절이 the place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서 비동사 뒤에 붙은 보어의 역할을 하는 절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어가 될 수 있는 말은 명대형 세 가지인데 일단 대명사절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형용사절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처럼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죠. 없으면 형용사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이 무엇만 남았습니까? 명사만 남았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that is라고 하는 주어 동사 뒤에 자 이것이 비동사니까 보어로서 온 명사절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관계부사절은 딱 두 가지로 쓰는데 A번 예문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있으니까 형용사절로 쓰이고 B번 예문 같은 경우는 앞에 선행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것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관계부사절은 명사절로 쓰였으며 비동사의 보어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C번 예문 보겠습니다. I will ask him the date on which he will come back. 이 문장은 관계부사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밑에 있는 문장 같이 됩니다.
I'll ask him the date when he will come back.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날에 그가 돌아올 날짜를 물어볼게. 물론 이 말은 쓰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when절이 있는데 앞에 선행사가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이거는 그냥 밑에 같이 이렇게 타임 같으면 없앨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요, 그 시간의 단위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단위가 있죠. 여기는 날짜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날짜가 아니고 달도 되고 그 다음에 주도 되고 다 되겠지만 여기는 date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즉 날짜란 얘기죠. 그러니까 날짜라는 말을 없애버리면 그 구체적인 단위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구체적인 단위를 나타내는 이러한 말들은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선행사가 있으면 이건 무슨 절이라 그랬습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이죠. when을 쓴 이유는 시간에 관련된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쓴 거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윌 앞에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윌 앞에 자릅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트를 꾸며주는 말이죠. when절이. 그러면은 이 when절이 무슨 절이라고 했습니까? 예, 앞에 있는 데이트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고 해석하는 방법은 나는 그에게 그가 돌아올 날짜를 물어볼 것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when절이 선행사가 살아있으므로 형용사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D번 예문 볼까요? I know the time at which you went to bed last night. 자, 나는 네가 어젯밤 잠자리에 든 시간을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말은 관계부사절을 사용한 말로 바꾸면 I know the time when you went to bed last night.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the time도 시간이란 뜻이고 when도 시간이란 뜻이니까 선행사를 없앴어요. 그랬더니 이 when절이 무슨 절이 됩니까? 당연히 the time의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니까 know의 목적어절이 되죠. 그래서 명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2번 예문 보겠습니다. Tell me the true reason for which you ignored my text message. 이 문장을 관계부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Tell me the true reason why you ignored my text messag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 문장의 의미는 나에게 그것 때문에 네가 내 문자를 씹은 진짜 이유를 말해줘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선행사가 뭡니까? 선행사가 reason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관계대명사로 받을 때는 for which로 받았는데 그것은 이 의미가 그것 때문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라는 말과 이유라는 말과 합이 잘 맞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for which로 썼는데 이 for which에 해당하는 말을 관계부사로 바꾸면 why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행사가 이유고 why도 이유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why로 바꿨는데 어쨌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왜 살았을까요? 만약에 이 선행사를 여기 F번 예문처럼 그냥 reason이라고 썼으면 없앨 수 있었을 텐데 앞에 보니까 true라고 하는 형용사 하나가 더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린가 하면 tell me the true reason까지 보면 나에게 그 진짜 이유를 말해줘 이런 뜻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reason이란 말을 없애버리면은 이 true라는 말을 붙일 자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못 없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있다 보니까 자, 이제는 Y절이 선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 됩니까? 당연히 명사 뒷자리는 형용사 구나 절이 오는 자리인데 여기에 온 절이니까 당연히 형용사절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2번 문장에 쓰인 여기 이 Y절은 관계부사절로서 결국 형용사절로 쓰였으며 그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는 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F번 볼까요? That's the reason for which I didn't return your call immediately. 이 문장은 또 관계부사를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That's why I didn't return your call immediately.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자, 여기에서는 선행사가 the reason인데 일반적 이유라는 뜻이고 why도 이유라는 뜻이 되는 까닭에 the reason을 생략했습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사라지면 이제 이 Y절이 어느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갑니까? 결국 the reason의 자리, 즉 명사의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Y절은 여기서 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문장에 주어 동사가 that is니까
원래는 that is the reason 이런 말이었죠. 그래서 이 reason이 이 비동사 is의 보어였는데 얘가 사라지고 나니까 이 y절이 명사절로서 보어로 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의 말뜻은 그것 때문에 제가 즉시 회신 전화를 드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라는 의미의 명사절이 되는 거죠. 물론 여기 그것 때문에, 여기 있는 그것 때문에 이거 전부 다 실제로는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for which나 why는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그것 때문에 라는 이 의미를 여기다 제가 써놓은 것은 for which의 원래 의미를 밝혀서 설명해 주느라고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것 뿐입니다. G번 예문 보겠습니다. This is the very way in which he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자, 이 문장을 관계부사절을 사용해서 쓴 문장이 아래에 있는 이 문장이죠. This is the very way how he solved the difficult problem.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그것으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푼 바로 그 방법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도 물론 그것으로라는 말은 in which의 뜻을 풀어서 썼을 뿐 실제로는 이 말은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 문장의 뜻은 이것이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를 푼 바로 그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어쨌든 여기는 지금 선행사가 살아있는데요. 이 선행사가 왜인데 how와 같은 뜻이라고 하면서 어째서 살아있을까요? 이것도 보니까 그 앞에 the very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 있는데 the very는요. 그 매우가 아니고 바로 그라고 하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 방법 그러면은 특정한 방법이고 만약에 이 way를 없애버린다고 하면 the very라고 하는 말을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받아줄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을 표현할 수 없게 되니까 못 없앴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행사가 살아있으니까 이 절은 당연히 무슨 절이 되겠습니까? 명사 오른쪽 자리, 명사 뒷자리는 형용사 구나 절 자리인데 여기에 절이 왔은즉 당연히 얘는 형용사 절이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그가 그 어려운 문제를 푼 바로 그 방법이다. 이렇게 되죠. how는 해석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 문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H번 보겠습니다. This is the way in which I solved the problem. 이 문장은 관계부사절을 사용한 문장으로 바꾸면 아래처럼 이렇게 되겠죠. This is how I solved the problem.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는 선행사가 그냥 the way입니다. 그러니까 the way는 how하고 그 뜻이 똑같다고 했죠. 이것도 방법, 이것도 방법이니까 이제 선행사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is의 또 보어절로 이렇게 쓰이게 되므로 이 how절이 명사절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이것이 내가 그 문제를 푼 방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로써 영어의 특수품사 네 번째 시간 마지막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의 특수품사에 관한 네 번째 마지막 강의 잘 들으셨나요? 이 영어의 특수품사 강좌는 4편의 시리즈로 제공이 됩니다. 앞의 3편을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완전 학습을 위해서 전편까지 모두 보아주시고 이 강좌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정기적으로 올릴 모든 컨텐츠를 자동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 그러니 댓글도 꼭 달아주세요.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강좌에서 또 뵙겠습니다.